안녕하세요. 교육전문 채널 100%답니다. 오늘은 O레벨과 A레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O레벨, A레벨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국립중학교를 통해서 O레벨을 보고 네. 이제 국립고등학교 입학하고 네. 고등학교에서 A레벨을 보고 이제 NUS를 입학해서 NUS 졸업을 한 이재용입니다. 네. 그럼 A레벨을 뭐 공부했으니까 뭐 A레벨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든가 뭐 그죠? 뭐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계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그 O레벨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요? 뭐 O레벨은 어떤 과목일까요? 네, 일단 O레벨이라는 시험을 중학교 때 이제 영국제 시험인데 중학교 과정 4년 동안 이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보는 시험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GCSE 뭐 영국 그런 커리큘럼이 GCSE하고 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떤 과목들을 주로 O레벨에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어떻게 이제 그 평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O레벨에서 과목들이 또 이제 3, 4학년이 들어가면은 문과, 이과로 나뉘는데요. 뭐 이과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은 생물, 화학, 물리, 뭐 수학, 그리고 뭐 Advanced Math 이렇게 해가지고 네. 5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문과를 선택하신 분들은 뭐 지리, 역사, 문학 등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어요. 문과, 이과에 따라서 과목들이 좀 네, 다르다는 과목들이 얘기네요. 다르네요. 그러면은 뭐 어떤 그 점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합격 기준이 될까요? 네, 일단 O레벨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문과면은 문과 과목 뭐 4개와 이과 과목 2개 정도 기본적인 걸 해서 총 한 7과목, 영어까지 포함해서 7과목을 보는데요. 네, 합격 기준은 보통 D입니다. D가 이제 45점, 40.45점을 통과하면은 그러면 그게-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나누면 그렇게 나뉘어요. D 걸러내기 위한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부한 것이 이제 A레벨인데요. 네. 자, A레벨도 좀 소개해 주시죠. A레벨은 또 O레벨과 비슷하게 영국제 시험이고요. 네, 이건 또 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준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아,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따지면 수능이죠. 네, 영국 수능이죠. 네, 영국 수능. 네, 그래서 이제 A레벨이라고 불려지는데. 자, A레벨은 어떤 과목들로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을까요? 네, A레벨 시험 자체는 이제 총 5과목을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영어는 봐야 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H2라는 것과 이제 H1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H1이라고 하는 거, H2는 이제 하이어를 이제 줄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H2는 이제 하이어2라고 해서 H1보다는 좀 어렵고 좀 깊게 배우는 것들인데요. 이제 뭐 이과생이라면은 이과 과목 H2를 3개를 선택해야 되고, 아. 문과 과목 하나 H1을 선택하는 거고, 이제 문과생이라면은 문과 과목 H2 3개와 이과 과목 H1 하나를 선택해서 총 5개의 과목들을 시험을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5개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뭐 대비도 또 잘해야 되겠네요. 다 네. 어려운 그런, 그죠? 네, 심화 네. 과정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영국 수능인 그 A레벨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3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 3과목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세 과목을 말씀하신 게 H2 과목 3개를 말씀하신 걸로 이제 네. 이해했는데요. 네. 네, A레벨 난이도가 일단 좀 상당해요. 많은 과목들 중에 네. 이제 뭐 3개를 선택한다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2년간 준비하는 것 치고는 이제 3개로도 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그 이상으로 H2를 듣게 된다면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3개로 조정을 지어놓은 것 그러면 같습니다. 3개 과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H2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H1도 또 어쨌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람들은 좀 어떤 과목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선호할까요? 문과, 이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과생들은 물리, 뭐 화학, 생물, 수학 그리고 이제 또 새로 퍼드매스가 생겼는데요. 네. 수학을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은 H2 과목 3개 중에 수학과 퍼드매스 이렇게 2개를 하고 과학을 하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과학을 좀 배우고 싶다 하면은 생물, 뭐 물리, 화학 중에 네. 2가지를 선택하고 수학 하나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는 좀 많이 피하는 과목 아닌가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물리 이제 공대생이라 그런지 좀 물리 좀 재밌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레벨의 매스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난이도도 좀 말씀해 주시죠. H2 매스는 A레벨 매스가 이제 좀 크게 2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두 부류로 나눠질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피어 매스매틱스라 해가지고 그게 총 시험에 A레벨 시험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래프 계산적인 거, 뭐 그래프 보고 응용하고 뭐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40%를 차지하고 있는 스태티스틱스입니다. 아, 통계학이라고 통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퍼포먼스하고 그 스태티스틱스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든가요? 이해하기에는 좀 스태틱스틱스가 좀 어려운데 뭐 보통 다 계산기가 하는 거라서 아, 그렇죠. 네, 계산기만 잘 누른다면은 이해하고 하면은 문제는 없지만 이제 퓨어 매스는 이제 중간에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 이제 좀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레벨의 그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수능에 비해서 좀 뭐 난이도가 어떨까요? 네, 제가 뭐 한국 수능 수학을 봤다면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못 봤으니까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들은 얘기로는 네, 좀 한국 수학보다 좀 어렵다고 이제 들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에서 배우는 거를 미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미리 배우는 예, 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겠죠. 네, 깊게 갑니다. 예, 네. 맞습니다. A레벨의 이제 그 고득점, 그죠? 만점을 받기 위한 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쪽에서 만점을 받기 위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공법은 뭘까요? 네, 일단 보통을 다 그냥 암기하자, 외우자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일단 저는 이과생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공식이 일단 나오면은 공식을 외워서 그냥 여기저기 대응해 보는 게 아니라 공식의 원리, 이 공식이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 써야 되냐 이렇게 응용을 잘한다면은 공식을 이해하고 이제 그러면은 좀 문제풀이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할 때마다 뭐 중요한 포인트들을 메모장에 많이 썼거든요. 네. 메모장에 써서 그걸 꾸준히 보면서 습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공식을 단순하게 그냥 암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식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네, 그래서 그죠? 공식의 필요한 원리를 이제 좀 이해를 하면은 네. 진짜 정확한 상황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네. 자, 이제 궁금한 게 A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나 뭐 이제 아시아에 있는 A레벨을 하는 학교에서는 이그젠 보드에 되게 이제 그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본인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는 어때요? A레벨의 어떤 이그젠 보드가 뭐 또 따로 있나요? 어때요? 네, 싱가포르는 AQA나 뭐 Pearson 이런 examination boards를 안 쓰고 자체 examination boards가 있어요. 네. 네, 그게 바로 Singapore Examinations and Assessments Board라고 SEAB라고 있거든요. SEAP. 네, 거기에서 이제 자체 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영국제 시험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수능 출제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아, 네.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A레벨을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면 대학교 가서도 좀 공부하는데 뭐 굉장히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전기전자 학과에서 이렇게 어떤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과목마다 좀 더 깊게 배우지만 대학에서 뭐 A레벨을 해놓으면은 각 과목마다 깊게 배울 때 이제 이해하는 건 좀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A레벨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레벨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과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A레벨을 준비하는 어떤 효과적인 공부법, 뭐 이거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공부법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뭐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뭐 그쵸. 꿀팁을 드리자면 네. 이제 A레벨에 이제 다 교재가 따로 없어요. 네. 네,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학교에서 본인 고등학교에서 다 문제집이랑 이제 노트들을 다 만들어 주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문제들도 풀어보고 막 하면서도 네. 이제 저는 써봤던 방식이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 있는 뭐 친구들한테 그 학교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보고 아. 이제 뭐 문제가 굉장히 귀하네요. 네네. 네. 문제의 다양성을 좀 높여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풀어본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가지고 네. 그죠? 많은 다양한 학교의 어떤 기출 문제라든가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네. 네, 어떤 이제 효과적인 어떤 공부법이 좀 될 수 있다. 네, 다른 학교 뭐 좋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를 좀 창의적으로 내는 학교들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기출 문제 같은 거라든지 뭐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교별 기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입수하려는 어떤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돈을 내서 유료 사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네요. 네네. 그죠? 예, 뭐 그렇게 경쟁이 좀 문제를 입수하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네요. 네네. 그렇죠. 예, 또 뭐 어떤 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요즘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네.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이해를 못했다거나 뭐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서 공부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다양하게 좀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도 있고 뭐 어떤 개념에 대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소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이론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 보고 또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또 얻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꿀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A레벨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채널 100%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